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주혜입니다. 코스피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시장이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내 포트폴리오만 소외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의 인사이트도 짚어보시고 이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알찬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중혁,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쌩쌩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 기간을 거쳤던 2차 전지주까지 함께 오르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네, 앞서서도 이 상담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요즘 또 상담하시면서 인기가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들었어요. 네, 이야기 제가 듣고 왔어요. 인기가 지금 너무 치솟고 있어가지고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저는 초질관 같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지 않냐고 빠졌다면 5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반 5월 말부터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말의즉슨 5월 말 또는 다음 달에 6월 둘째 주에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셋째 주부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물론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시장 주가라는 건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상승하는 가운데 분명 조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노란 그 톡에? 찬스를 잡기 네. 위해서 준비하셔야죠. 맞아요. 노란 톡방에 오셔야죠. 예. 기회는 새와 같아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제 노란 톡방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 혹은 다음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늘 이 숫자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예.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월 달이 뭐 첫 바닥이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부분들은 현재 1월 달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항시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5가 하나 이제 변곡점이라겠죠. 5월. 또 항시 이제 이제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5월 달, 10월 달 전후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이 급락이자 V자 반등이 되는 어떤 변곡점 역할을 사실 좀 해주고 있는 듯 상황이 되고 또 고점에서 제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하락 일자형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V자로 올라준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상승했던 흐름들이 계속 중간 고비이죠.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또는 10월 달부터 지금 5월까지의 어떤 고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5월 달이 열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월까지는 강세장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현재 5월 달에서 10월에 중간에 꺾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7.5라는 게 있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어떤 평이한 어떤 장이 좀 되고 또 7월 말이 되면은 현재 썸머랠리 뭐 기대감이라 해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꼭지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월 말은 약간 전통적으로 썸머랠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죠. 휴가를 떠나고 펀드 매니저도 휴가를 떠나기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보면은 한몫 챙겨야 된다. 아,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5월 달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름 좀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올해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은 딱 명언이 있습니다. 연초가 주면은 그 해는 좋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설마 그럴라디야 하지만은 네. 실제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 나쁘니까 그 해는 계속해서 나빠진다. 야, 2022년은 짝수에는 힘이 없구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물론 매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3년 제가 그랬죠. 헛수년입니다. 강세장입니다. 1월이 좋으면 그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년 내내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5월이 고비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대 연림이 10월이고 중간까지는 7.5개월. 그러니까 7월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왠지 빠져드는데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상승세를 탄다고 하죠. 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오늘 1시간 저희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안내 자세하게 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삼부토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 즉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삼부토건과 더불어 DY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주로 이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1,944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삼부토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경 전문가님은 1,200조, 약 1,200조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창규 전문가님은 르네상스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옆에는 뭘 그려주신 건가요? 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뭐 아파트 명이 르네상스다 이런 건 아니죠? 브랜드가 삼부토건이 어, 브랜드가 삼부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그럼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다 브랜드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소형 이제 브랜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가 미분양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연쇄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느냐, 미분양하고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중동 사우디 관련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 각화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주장을 좀 하지만은 그 장세가 돌아서는 관점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모멘텀들이 한 번씩 크게 들어올려진 모멘텀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타고 현재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잘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매매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삼부토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삼부토건 외에 굉장히 다른 어떤 토건주라든가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네. 그래서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다른 요인으로 급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보고 현재 후발주나 이등주를 이제 매매하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잠깐 보면은 네. 그 삼부토건의 어떤 저점을 보시면은 현재 1,000원대에서 올라왔죠. 네. 지금이 1,200원대 좀 해당이 됩니다. 1,900원이죠. 네. 약간 그 100원만 더 플러스 하게 되면 더블이 좀 되는 거죠. 보통 주가라는 것은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이제 층이 생기기 때문에 저점에서 100%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저점에서 50% 정도 후발주나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아닌 다른 어떤 건설주, 현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지 현재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이 언제 될지 모른다. 전혀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른 어떤 그 중소형 어떤 건설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특히 삼부토건은 현재 추가적으로 약간 슈팅이 되더라도 네. 곧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꺾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거는 저점에서 100%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크게 꺾어질 확률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고점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지루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삼부토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적어주셨어요. 네네. 네, 어떤 숫자입니까? 약 1,200조 규모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폐허가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규모가 1,200조라는 거죠. 그 정도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지금. 어마어마한 1,200조 규모는 우리 국내 총 예산, 1년 예산 대비 2배 버금가는 정도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전문가님 주신 대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통부 장관이 어제 이제 폴란드로 슉 날아갔어요. 예. 바빠요.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가야 나중에 또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도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의 지분을 DYD가 어제 오늘 2연상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네. 삼부토건의 지분을 8%를 DYD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관계자가 이제 같이 폴란드 포럼에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는데 네. 예, 건설주가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대형주가 좀 올라왔는데 힘이 좀 약한 모습인데 중소형주 특히 재건 관련주는 상당히 강세를 오늘도
오전에 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좀 뺐지만 결국엔 또 결국엔 상한가 상한가, 네.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유심히 보면 이런 어떤 큰 규모 또 그리고 정부에서 같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을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우리 산업에 큰 지탱을 해주는 산업들이 가는 가운데 나머지 섹터가 돌고 이제 있다. 돌고 도는데 그 가운데 너무 빠른 템포로 돌아요. 너무 빠른 템포로 돌지만 얘네는 좀 더 제거는 좀 더 강하게 어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현상을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도 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삼부토건이나 DID가 아닌 다른 쪽 후발주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서 또 수익도 낸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전쟁 후 재건 사업을 거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선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과거에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좋겠다.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또 엄연히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건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네. 과거의 어떤 사례, 이라크 전쟁 후 우리가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삼부토건과 더불어서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부토건까지 이어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어떠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 종목이 움직였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방송 중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의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포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공급 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색량 골든벨을 울린 종목으로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마감가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17.99% 오른 채로 25,2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차트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로 인해서요. 강원에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강원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다시 부활 리튬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은 제2단계. 두 분 다 뭔가 제2 인생 2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진짜 제대로 조정받는다. 어떡하냐. 근데 심지어 시장에선 2차 전지 안 가도 시장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소외됐거든요. 그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도 움직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시 부활입니다. 리튬주 다시 봐도 됩니까? 리튬 관련된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항시 양극재 중심으로 굉장히 고점을 만약에 쳤다.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 그러면은 계속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아니라 횡보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낙폭화되면은 올라가고 낙폭화되면 올라가고 이런 그 탄력적인 어떤 그 박스권이 전개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장이 하락장이면은 하락 추세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 중심으로는 고점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고점이 아니라 신고가 도전한 종목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고점을 쳤다 할지라도 낙폭이 과대되면은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 에너지가 이런 오늘 최근에 이제 호재 때문에 올라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강원 에너지 부분의 이제 기업의 내용 잠깐 설명하면은 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강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본사가 강원도 있을까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뭔가 배신당한 제주반도체는 본사가 제주도에 없나요? 예,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있어요? 다행이다. 네. 군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팁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강원에너지 부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뭐 리튬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비 업체에서 열처리 관련된 어떤 매출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그 양극재나 음극재는 동판이나 알루미늄 박 위에 어떤 그 슬러시처럼 코팅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양극재를 이제 코팅하는 부분인데 그걸 말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릴 때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현재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강원 에너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강원 에너지도 원래는 현재 그 냉남 현재 열처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발전소에 관련된 특화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부분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대박 비슷하게 네, 나와줬다 난리가 이렇게 생각이 났었죠.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강원 에너지를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낙폭과대를 어떻게 우리가 골라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장이 한 달 동안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이 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이 저점에서 더블이 올라오면은 하나 이게 층이 되고 또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그게 강력한 바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강원에너지 부분들이 약간 뭐 4만 3천 원이죠. 현재 반올림 하면은 4만 4천 원입니다. 딱 반토막이면 얼마죠? 2만 2천 원이쯤 되죠. 네. 그러면 2만 2천 원이 바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락 추세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크게 들어올려 줬다가 하락하는 부분들. 만약에 진바닥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는 어떤 파동의 법칙, 요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은 하락이라 할지라도 크게 되돌림을 주고 빠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 되돌림을 주면은 최소한 50% 또는 40%나 50%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N자로 빠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손절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파동에는 항시 마디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파동 이론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큰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잠시 횡보 구간에 들어선 강원에너지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동 이론, 종목에 대입해서 나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인생 제 2막 약간 2단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기대해도 되는 단계인지. 글쎄요. 물음표. 예. 물음표. 리튬 결국 2차 전지 리튬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장이잖아요. 그쵸.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석을 가리는 시간. 그러니까 종목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그냥 올라갔다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종목도 나올 것이고 실제 까보니 아니더라. 그런 이런 것도 종목들도 있었죠. 나올 네. 것이고 또 실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는 기대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분명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간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는 2차 볼까요? 전지인데 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한 5% 정도 된대 미국이.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나중에 결국엔 전기차가 100% 고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 곱하기 20배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지금 곱하기 20배가 된다?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아주 이론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니까 나중에 100%를 차지할 거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보다 20배는 더 갈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그렇죠. 때. 이건 네. 단순한 건데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주식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어찌 보면 그 20배가 많이 적용이 돼서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반영이 됐을 수 있다. 물론 정말 20배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말라면 없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네.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2단계라는 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앞선 종목에서는 차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원에너지는 차트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래서 하죠. 많이 올랐어요. 강원에너지는 보세요. 1월 달에 7,900원이었는데 43,900원 어마어마하게 야.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있었지만 이게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가도 너무 갔네요. 네. 그래서 보면 또 고가 대비 고점 대비는 또 거의 약 60%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저점 대비도 50% 상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에 사신 분들, 가령 3만 원, 4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이 반등이 반등 같지가 않죠. 그렇죠.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으실 텐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혹은 우에서 사셨는데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어찌됐든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타기가 아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다음 전략까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과 어느 구간대 약 3만 원이나 3만 원 중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도 베스트입니다. 이렇게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시간이 될까요? 네. 월봉 차트를 3월 달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것도 몸통과 몸통끼리 이은다면 딱 중간값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신규 매수 찬스였지만 기존에 이제 우에서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오히려 또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우에 43,900원과 최근에 저점의 중간값 약 3만 원 구간이 이제 맥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단순히 이제는 오피스 이런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죠. AI, 챗 GPT 부각이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AI주 재반등 가능성과 더불어서 오늘 공시 내용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 계열사 폴라리스 세원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는 공시까지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13.16% 오른 채로 2,66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AI주로서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익 전문가님 새로운 도전, 무한 도전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편집장 스카웃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워낙에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 스카웃,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편집장은 보통 이제 도서 출판에서 네. 편집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대충적으로 거칠게 드래프 라이트로 해서 거칠게 써도 편집장이 알아서 이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그 각색을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서를 쓸 때나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도움을 AI가 받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줄짜리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100줄로 만들 수 있는 소설도 그런 쓰더라고요. 부분들도 네. 인공지능 AI는 이렇게 되는데 폴라리스는 현재 오피스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 현재 프로그램을
현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소프트웨어죠. 문서 소프트웨어 쪽이 다 있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면은 그걸 각종 인공지능이 이제 더해주면서 약간 편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집장 스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집장의 AI군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문서 어떤 창작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문서 창작 부분에 대한 NFT화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폴라리 오피스를 현재 그 최근에 골든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뭐 팔았죠. 당연히. 근데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 것은 모르시죠. 그래서 노란톡에서 공략했네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수익을 본 이제 상황이고 네. 또 그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에서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어때요? 언제 접근해야 돼요? 반토막이면 접근해야 되죠. 2,000원에 때 접근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2,000원 살짝 위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살짝 물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다가 장대 양봉 때 현재 골든벨을 올렸죠. 근데 골든벨을 올리고 나서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왜 접근했을까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캔들, 현재 출발의 모든 캔들은 상승 삿바형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주일을 쉬었다가 현재 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오고 나서 5일째, 이때 5일째면은 속임수봉이죠. 그때 정확하게 공략을 했는데 오늘 13%가 좀 떠준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신고가를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쌍봉에서 무너졌다가 스리봉에서 갈 수도 있고요. 지루하게 빠질 수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의 가격의 마디점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걸 올리셨다고 하면은 예상지 못한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마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 또 출발에 대한 캔들 이런 캔들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층 그다음에 출발 캔들에 대한 비밀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가 한 번 더 슈팅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쌍봉 근처에서 또 매도했다가 또 온바닥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요? 한 번 시세를 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상승이 끝났다가 아니라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저희가 골든벨도 울렸던 종목이고요. 자세하게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골든벨 울리고 나서 또 재공략이 들어간 줄은 저도 몰랐네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차트적으로 재공략이 가능한 부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 노란톡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떤 도전일까요? 같은 맥락이죠. GPT 또 AI 어쩌보면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발맞춰서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거기서 한복에 지금 발을 걸쳤으니까 새로운 도전 뭐 그런 뜻의 말씀드린 거고 네. 좀 긍정적인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쪽으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발을 넓힌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확실히 이 시장의 트렌드를 타는 것도 이 종목의 역량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시장에서도 떠들썩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텍 매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병역 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병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추가된다는 소식에 마약 진단 카트리지와 마약 신속 진단 키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디텍 매드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이날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하네요. 관련돼서 오늘 바디텍 매드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마감가를 살펴보니 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7.65% 상승한 채로 12,53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오늘 이렇게 마약 검사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마약은 절대 아니 돼요 라고 적어주셨고,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제2 코로나 특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검사 키트인데 이게 최근에 시국인지라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떠들썩합니다. 일단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마약은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예, 무섭습니다. 네, 요즘 그러니까요. TV를 틀면 뉴스에서 예, 마약 나와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 지역이 아닌가 봐요.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흡입형 치료기 싱크랩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흡입형 치료는 그 천식과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제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흡입형 치료의 그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요? 큰가요? 작 40조. 40조. 40조고요. 국내 시장 규모로는 약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크진 않죠. 대부분 네. 대부분 근데 글로벌 제약이죠. 어. 여기에서 우리 이제 바디텍 매드가 야금야금 뽑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잠깐 차트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 종목도 제가 차트를 얘기를 안 했어요. 요즘 자체를 깜빡깜빡하는데. 네. 아, 안 되겠네.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바디텍 매드를 보면 1월 12일 이게 거래량 상당히 동반을 하면서 장대 또 제가 좋아하는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싱크랩 국내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거래량 없이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쳤고 이제 여기죠. 4월 달에 이제 마약에 관련해서 국내 마약 범죄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디텍 매드가 마약 진단 카트리지 제품을 개발했었던 어떤 이제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4월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속절없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요 하단은 계속 지켜지는 거죠. 여기는 지켜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또 국내 이제 군 입영을 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받아요. 네, 이것저것 다 검사 받죠? 신체 검사를 다 받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약 검사를 하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오늘 제가 점심 먹다가 이슈를 보고 역시 직업병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봐요. 네. 딱 이게 뜨는 거예요 이슈가. 뭐지? 뭐야? 이게 보니까 이제 마약 검사제를 추가하겠다. 바디텍 매드, 뭐 휴마시스, 그다음 랩지노미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디텍 매드 역시도 오늘 어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단발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아, 이게? 그런데 네. 그런데 제거는 그러지 않았죠. 왜? 섹터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게 이제 고작 국내 마약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강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앞서 바디텍 매드의 경우는 근본적인 싱크랩, 호흡기 치료제가 그게 우선이잖아요. 본질이고. 그렇죠.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대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고 주봉의 제 황금선인 이 주황색 선 가격대도 약 16,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상단 쪽 놓고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거기서 얼마나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 해당 종목이 다시금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이 종목뿐 아니라 또 시장의 각 섹터별 주요 종목들을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디서 안 드시고 알려드리죠? 보는 거죠. 네. 어디서 알려드릴까요? 정답 노란톡. 그렇죠. 하단에 있는 제 QR코드 찍고 하단에 있는 제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시장의 주요 이슈, 정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밥 먹으면서도 이게 또 뉴스도 보시고 종목 내려 움직이는 거 체크를 해주고 계시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슈 이전에 가려져 있는 이 기업 자체는 탄탄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종목들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박중혁 전문가님 노란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제2의 코로나 특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당시에도 이 종목 움직였나요? 예, 이제 코로나 특수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찾는 작업들이 이제 진단 키트에서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부분들은 이제 타겟을 마약에 대해서만 하지만은 네. 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암 예방 현재 진단 키트나 다른 쪽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진단 키트 중에서 차세대 액체 생검이나 현재 유전자 분석 어떤 심화적인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진단 키트는 가장 기본적인 염색 현재 유전자 어떤 찾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레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제2의 코로나 반사 이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의 코로나 특수주가 다음 타겟이 무엇이 될지 좀 궁금하고 다음 움직일 종목들을 미리 발빠르게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들 말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진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히든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을 제일 기다려요.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주실까? 그걸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퀴즈 타임을 제일 좋아하는데 자,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차트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종목은 차트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힌트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만약에 제 골든벨 배틀맨 이 시간에 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유심히 보셨다면 네. 오늘 종목도 바로 맞출 수 있나요? 맞추실 수 있을 오. 겁니다. 예.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는 파워보드와 또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뭐 휴대폰, 또 태양광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오호.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사업 파트 중에서 어느 한 파트만이라도 시장에 부각을 받고 거래량이 붙어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다는데 그렇죠. 그중에 하나만 뭔가 그렇죠. 움직여도 잘 갈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5월 초에 페라이트의 적중 시트에 특허를 좀 부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침 또 아다리가 맞죠. 네, 뭐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많은 섹터 중에 그중에 최근에 곽광을 받는 배터리 그중에서도 페라이트의 어떤 이슈가 부각을 받았는데 이날 당일 거래량이 상장 이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냥 터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 터진 것도 아니에요. 상장 이래 당일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런 거래량, 해당 주가의 상장일에 큰 거래량이 터지면 뭐 흔히 말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상당히 좋다,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경우는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짱짱하게 나오고 사업 파트 다양하게 있고 약간의 대기업 그룹 내에 있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제가 동그라미 펼쳤는데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 주봉상 이게 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 윗꼬리는 분명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려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쵸.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누굴까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상당히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다음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펼쳐보시면 이 전날 5월 2일 전날은 호실적, 기업의 실적으로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내밀다가
5월 3일에 페라이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뒤늦게 부각이 됐어요. 다른 종목들 뭐 제가 추천드렸던 삼화전기 이런 애들은 뭐 2연상 가고 엄청 강하게 갔기 때문에 페라이트 치고는 또 후발주자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종목에 대해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수에 대한 그 어떤 울부짐을 이날 터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사 이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거죠. 물분 폭발. 예.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또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뭐 최근에 전저점 여기 한 6,500원대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이 거래량이 터졌었던 요 구간 5월 2일, 3일 요 구간이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윗꼬리는 매꾸로 갈 수 있겠고 그 가운데 거래량 다시 한번 거래량과 시장의 눈도장만 찍은다면 얼마든지 급등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페라이트 쪽에서 포텐이 한번 터졌고 거래량까지 확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 응집된 에너지가 터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예. 소금 관련주가 있던가요? 예, 소금 하면은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소금 관련주 하면은 염호광산 좀 떠오르죠. 아 아르헨티나 염호광산 알아 포스코 케미칼 땡 예입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소금. 소금하고 연관이 있다. 소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넌센스인가요? 또, 예, 설탕하면 영어로 뭐죠? 슈가. 예, 그죠. 소금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위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 두 번째 부분들은 자 워크센터 부분들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워크센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고객센터 하게 되면은 현재 고객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사람하고 1대1 어떤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지금은 중간에 AI가 좀 끼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신 작업하시고 있는데 AI가 이제 메타버스 휴먼 부분에서 가상인간 캐릭터로 얼마든지 야. 이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인바운드 콜을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가상 캐릭터로 할 수 있고 진짜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 힌트는 바로 현재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어떤 모습, 제스처, 목소리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이제 해야죠. 촬영을 좀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360도 촬영도 하고 목소리도 녹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현재 이걸 가지고 그대로 현재 이게 화상으로 재현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대본만 가지고 텍스트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적용이 되면은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신할 수가 있다. 그게 나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또 실제 내가 너무 좀 현재 너무 약간 뚱뚱해 나왔다 하면 성형도 가능합니다. 이야.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들도 지금 하나둘씩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네. 또 마지막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떴던 부분들 이수소프트 부분들이 현재 MS 초청의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급등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번 급등할 종목을 잡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차트는 어떻게 생겼느냐 잠깐 보시면은 이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쁘게. 이번에 눌림목 있고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자마자 딱 종목을 아침에 받아서 딱 사면은 급등할 수
100%는 아닙니다. 오. 걱정할 수 있는 확률이 찬스다. 높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보고 만약에 보고 계신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내가 운이 좋구나 운이 참 이렇게 좋다. 생각하셔야 되고 운을 잡으려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종목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골든벨 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일 준비가 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운이 참 좋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분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스타 골든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상현, 박중혁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